요즘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취미로 한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리까지는 아니어도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결국 요리와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고 말이에요. 결혼해서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했었는데 시어머니 명의의 식당이었지만 제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식당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식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는답니다. 전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이름은 방윤미라고 해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상도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에요. 저는 인형도 싫어했고 오로지 주방놀이, 식당놀이 같은 장난감만 갖고 놀았고, 장난감을 졸업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도 전부 예쁜 그릇이나 조리도구로 받고 싶다고 했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저러다 말겠거니 하셨다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의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보시고는 결국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었어요. 뭘 지원하셨냐고요? 바로 호텔 조리학과 진학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빠가 조금 보수적이셔서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호텔 조리? 아니 무슨 그런 전공이 다 있어. 대학은 제대로 된 곳, 정상적인 곳을 나오고 그런 건 학원 같은 데서 배우면 되지. 무슨 그런 걸 전공을 한다는 거야? 아예 안 된다. 아빠, 호텔 조리학이 대학 전공 과목으로 들어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요. 음식 만드는 게 정말 좋고 요리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어요. 또 저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빠를 설득한 끝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호텔 조리학과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지방대이긴 하지만 4년제이고 진취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고향과 멀지 않아서 선택한 학교였는데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녔던 4년이란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대회 입상 경력도 쌓았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착실히 준비한 포트폴리오도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경험이 하고 싶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그런 워홀이 아니고 워홀 비자로 호주 내의 4성급 이상 호텔이나 리조트, 레스토랑 조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경쟁이 치열한데 저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답니다. 학부 2학년 여름방학 즈음부터 관심이 생겨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한 덕분에 가뿐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성취해가는 게 스스로 엄청 뿌듯했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떠난 호주 호텔 워킹 홀리데이에서 남편을 만난 거랍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저처럼 조리 파트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어 연애까지 했냐고요? 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하기는 싫다거나 여행 같은 것도 좀 다니고 싶은데 돈까지 벌 수 있다니까 여행하는 기분으로 온 친구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저랑 같은 그룹으로 호주에 온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비슷한 목적으로 워홀 온 한국인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나가고 말이에요. 그 친구를 따라서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여행 기분으로 워홀을 온 사람이었던 거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라도 한번 가보자 싶은 생각을 했어요. 호주가 시급이 높은 나라라고 하길래 호주로 온 거예요. 볼 것도 많으니까 여행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남편은 사교적이고 잘 노는 전형적인 인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요즘 딱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사람인 거고 제가 좀 특이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남편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왔고 남편은 클럽 한번 가보지 않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매력에 끌렸고 또 해외에서 만났다는 상황적 특수성까지 더해져서 호주에서 연애를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얘, 네가 호주에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하니 아빠도 그렇고 나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 파란 눈에 금발 남자 데려올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만난 거잖니? 원래 그런 곳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는 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둘 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조만간 날 잡아서 네 남자친구 소개 좀 시켜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지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하셨고 걱정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남편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은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그래도 듬직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취업이 됐는데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보던 파인 레스토랑 조리부에 지원해서 합격한 거예요. 평소 존경하던 셰프님과 같은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그만큼 또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죠. 그쯤 시어머니가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린 것을 알고 자기도 인사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식사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부터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인사를 드리러 나간 건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면전에서 말이에요. 진성이도 인사를 드렸다고 하길래 그럼 나도 얼굴 한번 보자고 한 거야. 진성이 여자친구니까 말 편하게 해도 괜찮겠지? 네, 그럼요. 처음 뵙겠습니다. 방윤미라고 해요. 먼저 보자고 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그래, 직업이 그러니까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거라던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요리사? 셰프? 뭐 그런 건 아직 아닌 거잖아. 주방에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못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 그러게 어릴 때 부모님 말씀 듣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러면 힘든 주방 대신 시원하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공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식당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파인 레스토랑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기업인들 같은 분들도 대기 리스트에 올려서 기다려야 겨우겨우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유명한 식당이니? 그건 몰랐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처음 듣는 곳 같던데 말이야. 파인 레스토랑이 엄청 대중적이고 그런 곳은 아니고 아무래도 문턱이 좀 높다고 할까? 단가도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뭐 유명하고 비싼 식당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네. 맛있다는 식당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좋지.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 어쨌거나 몸 쓰는 일 아니니? 그렇기는 한데 단순하게 몸을 쓰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요. 알면 알수록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성 씨도 저처럼 그런 일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남편은 귀국한 후 여전히 취준생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백수인데 제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을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면서 하찮게 취급하니 기분 나빠서 저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말에 뼈를 심어서 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교사셨던 시아버지가 명예퇴직을 앞두게 되면서 시댁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흐릿했죠. 호주 워홀도 회사 다니는 게 지루하다면서 때려치우고 막연하게 돈도 벌고 해외여행도 간다는 느낌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생관이 욜로 그 자체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는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열심히 사는 저한테 얼른 장가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슬슬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하니까 부모님도 장가 보낼 생각을 하시나 봐. 지금까지 보셨던 내 여자친구 중에 네가 제일 싹싹하대. 싹싹하다고 하셨어? 좋은 건가? 하긴 뭐 지금까지 만났다는 여자친구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몇몇만 봐도 뭐랄까 좀 날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아니야?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사실 나도 날티가 좀 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날티 난다는 게 그렇게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 적당히 세련되고 적당히 매너 있고 옷 입는 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야. 하여간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랑 너랑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 시댁에서는 저를 그런 이유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창 일을 재밌게 하고 있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여서 당장 결혼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직 취직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따로 만나서 설득을 한 거예요. 얘 유미야, 너희 시댁 아직 시댁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가? 하여간 진성이네 집에 건물이 하나 있다면서 뭐 큰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만 그래도 건물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진성씨 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물려받게 되신 거래. 건물이라고 해도 진짜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작은 가게 하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구나. 무튼 거기 음식점을 하나 낼 거라고 하시대. 그러면서 주방은 네가 맡아서 진성이랑 둘이 참하게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고 그러더라. 듣고 보니까 뭐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가게 새 안 나가는 데서 식당 할 수 있으면 좋지. 안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랑 진성 씨한테 식당 운영 맡긴다고? 그래. 뭐 네가 요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 열정이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그것도 지원해주고 싶고 너처럼 좋은 며느리감 놓치기 싫어서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애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일찍 결혼시켜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결혼시킬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자기 명의인 그 가게도 애들한테 금방 다 물려줄 거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진짜?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나랑 결혼을 시키고 싶으시긴 한가 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 좀 놀랍네. 엄청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모셔가려고 할 때 좋은 대접 받으면서 못 이기는 척 가주는 것도 괜찮지 않니? 진성 씨 엄마가 바람을 엄청 잘 넣었나 보네. 진성 씨 아직 취직도 못했고 절대 안 된다더니 홀라당 넘어갔네. 근데 난 아직 식당 하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맡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보다 지금 식당에서 더 배우고 싶어. 내가 거기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엄마도 알잖아. 그렇게 치면 처음부터 경험 쌓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다 부딪히면서 쌓아가는 게 경험인 거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막말로 너 지금 결혼하기 싫으면 진성이랑 헤어질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 나중에 원망되지 말고 결혼하자 그럴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고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은 했지만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식당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직 더 배워야 할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해서 식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건물 상가에는 뭘 하란 거야? 편의점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집에 요리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 식당을 하면 딱인데 뭘 그렇게 비싸게 굴고 그러니? 결혼할 땐 직장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었다만. 결혼해서 한 거지만 시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요리를 안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우이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신우이가 해준 이야기이긴 한데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는 게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진로까지 그렇게 정하게 됐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말하는 집에 요리하는 사람 2명 중 1명이 바로 신우이였던 거죠. 신우이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 신우와 제가 함께 신메뉴도 개발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까지 하도 보채서 결국 저는 파인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 오픈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과 달리 신우이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신우이는 기간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것이니 그만두기 아깝다면서 계속 출근을 하더라고요. 내 직장도 그만두기 얼마나 아까운 곳인지 아냐고 속으로 얼마나 부글거렸는지 몰라요. 어이없잖아요. 하여간 신우이는 뺀질거리면서 바쁜 척하느라 아예 도움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개발한 메뉴를 시어머니나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옆에서 또 얼마나 아나차를 하는지 이래라 저래라 가짠지도 않았죠. 신우이가 초등학교 영양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급식실에 영양사랑 조리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영양사인 거거든요. 기간제인 영양사 말고 정교사인 영양교사가 있는 경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사실 영양사랑 조리사를 두고 보자면 이게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는 포지션인 건데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영양교사처럼 최종 책임자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하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조리사분들은 경력도 오래되고 나이도 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해서 영양사는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고 그만큼 경력도 짧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게 몸에 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 이게 저를 지가 밑으로 부리는 조리사로 생각하는 건지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꼽주는 거 있죠. 언니, 뭐든지 그냥 다 새롭고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영양학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음식 궁합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아가씨, 당연하죠. 요리 하나를 개발하는 걸 두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시도하고 학교 4년 다니는 동안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도 참 별 걱정을 다 하네요. 그 요리 하나만 두고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식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래요?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리 하나, 식당 한 곳이 식문화 전반을 책임질 필요는 없죠. 사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가씨가 학교에서 배운 건 나라 전체, 넓게 보자면 인류적 차원에서 다른 이론인 거죠. 언니, 이럴 때 보면 정말 우리 학교 조리사 아줌마들이랑 너무 똑같아. 그거 알죠? 아니 그 아줌마들도 걸핏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론일 뿐이고 실무는 자기들이 더 잘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내가 아주 학을 뗐는데 언니도 똑같이 얘기하네. 확실히 언니가 하는 일도 학문이라기보다는 조리 쪽이라 그런가? 저걸 그냥 확 짚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정작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주기도 했죠. 모름지기 받은 꼽은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이가 얄밉게 굴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했고 버섯과 꿀을 활용한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해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력 메뉴로 식당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건물이 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라 오픈빨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고 문을 연다고 바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나서서 홍보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 SNS에 홍보도 하고 메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게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저 혼자 말이에요. 그 와중에 남편이란 놈은 식당 오픈했다고 허세만 들어서 지 친구들 순서대로 데려와 가게에서 술 마신다고 술상 차리라고 하더군요. 오시는 손님 한 분이라도 또 오시게 해야 하는데 장사하는 집에서 사장이나 사장 지인이 영업 중에 제멋대로 구는 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손님들 눈살 찌푸릴까 노심초사하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남편은 지 친구들한테 떠벌떠벌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식당 경영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생색내고 노는 것만 밝혔어요. 그러니 홀을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어야 했어요. 인건비가 그만큼 더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식당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도 이모님들이 계시지만 완벽한 레시피는 저만 알고 있었고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다 지휘해야 했어요. 제 메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법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저뿐이에요. 그러니 저는 식당에 완벽하게 매여 있는 거였죠. 정작 식당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장 행세는 남편이 하지만 결국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니 너 지금 이 꼴로 홀에 나오면 어떡하냐. 내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 몰라?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제발 제대로 좀 챙겨 입고 있으란 말이야. 그런 꼴로 나타나서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좀 꾸미고 있으라고. 알겠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느라 지치고 짐 빠진 사람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뭔 일을 해봤어야 알지. 그치? 그런 걸 뭐 직접 해봐야 하냐? 그런 건 나도 다 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뭐 아이돌처럼 하고 있으라는 거냐? 사람 쪽팔리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야. 어디서 주워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식 냄새 그것 좀 어떻게 못하니?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그 냄새는 씻어도 안 지워지니? 너도 내 친구들 봐서 알지? 걔들 중에 애 낳은 아줌마도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애까지 낳은 걔네들이 너보다 훨씬 여자 냄새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너 같은 여자한테 누가 매력을 느끼겠냐?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게 내 일인데 음식 냄새가 배는 게 당연하지. 그걸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말이면 다야? 이거 인격 모독이야. 부부간에도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는 거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 몰라?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남편에게 그런 심한 말들을 들으니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마음먹고 할 말 할 작정으로 시작했더니 남편은 더 이야기 안 하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이겼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남편이 제게 말로 핥히며 만든 상처들은 너무나 쓰리고 아팠습니다. 잊히질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떠올라서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심심하면 가게에 나와서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사장놀이를 했죠.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하고 나와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가게 이거 결국은 다 너랑 네 남편한테 물려줄 건데 상태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니? 너도 여기 와서 한번 봐보렴. 유리창 이게 뭐야? 여기 봐봐. 이 얼룩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플레이팅 말이야. 모름지기 음식이 푸짐해 보여야지. 그릇만 이렇게 커서는 음식이 더 초라해 보이지 않니? 어머니, 유리창은 일주일에 3번 닦고 있어요. 그렇게 닦아도 닦자마자 뭐가 튀거나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유리창 앞에 지키고 서 있다가 닦는 사람을 둘 수도 없고 눈에 띄는 얼룩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처럼 뭐라도 찾아낼 작정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플레이팅은 그게 트렌드거든요. 푸짐한 게 최고라니요.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어디 가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 들으세요. 저희 가게 그릇도 예쁘고 플레이팅 예쁘다고 사진 찍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은 참 괜히 그러시는 거죠? 제가 속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 속 없는 척 웃으면서 저도 은근슬쩍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섞어가면서 시어머니한테 할 말하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정색하고 받아치려면 저 징적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청소 상태에 플레이팅, 손님 응대가 어떻고 하여간 참견 안 하는 게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더럽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입맛, 그러니까 취향 자체가 진짜 별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면서 참견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저 웃기는 거죠.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대로 했다간 그나마 생기기 시작한 단골들 다 떨어질걸요.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이기에 가게도 시어머니 명의로 했을 뿐 관여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가게에 와서 고상한 척 사장놀이를 하면서 또 뭔가 아는 척도 하고 싶어서 어줍잖게 굴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꼴사납게 갈구는 꼴이 시누이와 똑 닮았다 싶었죠. 그러니 저도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꼬집어서 제대로 알려주면서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따위로 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식당 알리기에 힘썼고 그게 빛을 보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도 나고 단골이 또 다른 단골을 만들면서 고정적인 손님들이 갖춰지고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이게 대박을 치는 수준으로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더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브레이크 시간대에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가게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내 가게는 물론이고 내 아들이랑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문을 여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일을 시어머니가 언급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보다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게 뭔 줄 아시겠어요? 이 가게를 두고 자기 가게라고 언급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는지 두고 볼 작정으로 가만히 있었더니 기가 차는 얘기들을 계속하더군요. 내 아들은 너보다 이 가게에 더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내 아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능력 있고 멋진 여자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너는 아무리 봐도 내 아들 짝으로도 그렇고 내 며느리로도 그렇고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이쯤에서 서로 좋게 정리하고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서 이혼 서류까지 다 준비해와서 꺼내놓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이 가게 물려줄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으시고 가게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제가 이 가게에 안 어울린다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 욕심 안 부리고 제 목도 별로 안 챙겨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제 가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다 필요 없고요. 네, 이혼 못할 것도 없죠. 좋습니다. 알겠어요. 서류 이리 주세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시댁 것들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무시당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던지라 사실 이혼 소리가 반갑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도장 찍었고 다음날 제출해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날렸답니다. 이혼 서류는 제출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전 이제 이 식당에 출근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아무 관여도 안 할 거예요. 저 아니고는 제 메뉴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겠지만 어설프게 흉내내서 팔 생각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팔던 메뉴 전부 더 이상 여기서 못 판다고요. 그리고 가게 상호도 바꾸세요. 메뉴고 상호고 전부 저한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신가요? 이혼할 작정을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제 얘기를 좀 더 들어주세요. 제가 개발한 메뉴 레시피랑 상표 등등 전부 다 제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해놨거든요. 요식업계가 보통 치열한 게 아니잖아요. 치열하기만 한가요? 치사하기도 하고 치졸하기도 해요. 업계에서 어디 뭐 하나 대박 나면 똑같이 베껴서 내놓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요.
그러니 레시피 도용이나 상호 도용 같은 걸로 법정 싸움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저는 미리미리 메뉴 개발할 때마다 바로바로 다 특허 신청해서 등록했고 상호도 특허를 받아놨단 말이죠. 처음부터 시댁이나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저 혼자 무슨 권리를 독식할 욕심으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업계에서 그런 걸 워낙 많이 봐서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진행을 해야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자 뭐 관심도 없을 것도 분명했고 자칫 그런데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제가 제 돈 들여서 특허를 다 받아뒀던 거였어요. 특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말하려고 했던 거죠. 애초에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특허 같은 걸 생각할 리도 없고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던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우리끼리 말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 인간들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 힘으로 만든 것들이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시댁 식구로부터 제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가게에서 베껴가는 걸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이렇게나 유용하게 쓰인다 싶었어요. 아, 미리미리 특허 잘 받아뒀던 과거의 나 엄청나게 칭찬해. 그거죠 뭐. 하여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서류 받아가서 제출까지 했다더니 막상 그러고 나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한 상호를 왜 바꿔? 그리고 내 가게에서 계속 팔던 메뉴를 왜 못 판다는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지. 나 원참. 자꾸 내 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요.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가게 상호랑 가게에서 파는 메뉴에 대한 권리는 다 저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 특허를 받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 상표랑 메뉴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무슨 다른 소리 하실지 모르니 오늘 바로 내용 증명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랑 메뉴 다 바꿔서 장사를 하시든지 문을 닫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 특허? 무슨 상호에 특허를 걸어? 같은 상호를 가진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뭔데 이 이름을 너만 쓸 수 있다는 거니?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정도로 애정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따로 알아보시라고요. 저를 부리는 고용인 정도로 생각하고 딱 그 정도 취급을 하면서 깔보고 무시하셨죠? 그걸 몰라서 당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제 상호, 제 메뉴를 하는 제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던 것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고상한 척 허세나 부리면서 사장 행세한 것밖에 없으니까 가게 운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당장 장사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계속 하든 말든 제 상호랑 메뉴 사용은 못 하십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통보하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고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 글쎄 제 레시피 상호 그대로 다 사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통보도 했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그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 가본 건데 역시나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바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었고 그냥 사실 확인만 했고 바로 소송 걸어버린 거예요. 말 섞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소장 받고 나니 시댁 가족들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저를 찾아오더군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저를 다시 잡아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야,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일이야. 이혼 서류 그것도 엄마가 멋대로 가져가서는 자기한테 막 그런 건데 자기는 또 그걸 덥석 받아가서 도장 찍고 제출하자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땐 나도 욱해서 동의한 거야. 자기도 내 성격 알잖아.
그렇게 이혼 서류 제출해놓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 아유, 엄마가 말 좀 해봐. 내가 그랬잖아. 그치? 그래 맞아. 너한테 이혼 서류 내밀었다고 얘가 나한테 어찌나 화를 내는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아들이라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 아주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얘 오줌까지 쌀 뻔했다니까. 지한테는 윤미밖에 없다고. 응? 지는 윤미밖에 모르는데 엄마가 뭔데 이혼을 하라 마라 하냐. 막 그러면서 말도 마. 내가 아주 호되게 혼났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극하세요? 저 사람 얼굴에 대본 쓰여 있어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러세요? 그런 연극 씨알도 안 먹힐 거 아시죠?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딴 웃기지도 않은 연극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았니? 네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있는데 내가 바보냐고 이딴 걸 믿을 것 같냐고. 할 말이 없다 정말. 이것 봐. 이런 걸로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아가 윤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가게 그건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거 받고 화풀면 안 되겠니? 다 내가 시작한 일인 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이 과했지. 후회하고 있어. 정말이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못할 게 없어 나는 지금. 우리 좀 살려다오. 응? 어머,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릎을 왜 꿇으시는데요? 기 막혀서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저 못살게 굴 생각만 하시나 봐요. 시어머니는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꼴까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쳤나요? 아무리 매달려도 붙잡혀줄 생각 1도 없는데 그런 얘기도 더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려고 한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자기 아들은 더 능력 있는 여자랑 만나게 할 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귀신같이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 마침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가게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프랜차이즈 제안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이건 다 주방 이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 후로 남편이 그 여자를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여자가 꽤나 적극적으로 들이댔을 거예요. 그 여자는 프랜차이즈와 절차라고 하면서 무슨 계약서 같은 걸 쓰게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바로 사인을 했다는 거죠. 계약상 제게는 어떠한 지분이나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저한테 의논 한번 안 하고 지들끼리 바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전말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저한테는 변명으로도 안 들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너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화 제안했던 그 여자랑 뭐가 잘 안 되나 봐? 그 여자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치장도 잘하고 여러모로 멋있어 보였겠지.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느라 외모에는 전혀 신경도 못 쓰는 나랑 더 비교가 됐을 거야. 그치? 그렇다고 나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어떻게든 엮어서 새 며느리 삼으려고 했던 어머니나 그걸 또 좋다고 바라고 있었던 너란 인간이나 다 똑같아. 알고 있었어? 다 알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정말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말도 마 자기야. 그냥 그거 완전히 사기꾼년이야. 우리 지금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도 나도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나 완전히 설계당했다니까. 생각해봐.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데 당할 재간이 있냐고. 완전히 잘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당한 건데 자기가 나를 봐줘야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사기꾼한테 당했어? 나만 쫓아내면 그 여자랑 재혼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떼돈 벌 줄 알았을 텐데 그 꿈이 박살나서 억울한 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기꾼이던데 거기에 당한 네가 바보 등신인 거야. 무슨 소리야. 재혼은 무슨.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나한테 이상하게 들러붙긴 했어. 그래,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다분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시켜서 우리 윤미 호강시켜줄 생각만 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 근데 너 프랜차이즈 사기 그런 거 뭐 좀 알아? 너네 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웠냐? 계약서 한번 봐줄래? 완전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성하고 만든 계약서 같은데 그게 왜 안 보였나 몰라. 불평등 계약서.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사기였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방법 같은 건 없어. 너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이런 사기 당했던 사람이 있어?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잘 아는 변호사 같은 거라도. 뭐든 아는 게 있으면 좀 알려줘. 우리 지금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네가 이 바닥에 있는 사람 아니니. 그래, 뭐라도 좋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줘봐. 지금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인데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럼 너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암만. 이제 와서요? 그러게 저한테 한마디라도 상의를 했으면 그 계약서 제가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애초에 저 따돌리고 그 여자랑 잘해볼 작정으로 덤빈 건데 뭘 어쩌겠어요. 야, 내가 너를 왜 이해해주니?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어. 니께 니 발 걸려 넘어진 걸 내가 왜 도와주냐고? 내가 미쳤니? 그 여자는 자기 큰아버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킨 대표라면서 자기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일정 금액 투자를 하면 프랜차이즈 신규 법인의 사내이사를 올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었죠. 그러니 그 여자가 식당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와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당의 상호나 메뉴 등 식당의 전반적인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었고 그 여자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았던 가게를 꼼짝없이 뺏길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그 여자가 제대로 마음먹고 민사로 덤비면 돈을 더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을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제 레시피로 만든 제 메뉴로는 절대 장사 못하고 상호도 사용 못하고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게 그 사기꾼 여자 덕분에 가게까지 홀라당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무서운 여자인가 보죠 뭐. 알게 뭐예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신우이 관련해서도 이슈가 하나 들려왔어요. 유미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네 신우이 얘기 말이야. 신우이는 무슨 걔가 왜? 몰라. 난 그쪽으로는 침도 뱉기 싫어 엄마. 관심 없지 뭐. 근데 무슨 얘긴데 그래? 엄마 친구 중에 서울 사는 친구 있잖아. 미영이 이모? 알지. 맞아. 미영이 이모 아는 사람 누가 신우이 학교 학부형이라 그랬던가? 뭐 그러지 않았어? 그 얘기는 들은 것 같네. 기억나.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신우이 기간제 영양사도 잘리고 무슨 소송 같은 걸로 법정 싸움도 한다고 그러더라. 어머 진짜야? 왜? 뭐 때문에? 재료비 같은 거 횡령이라도 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신우이가 학교에서 조리사한테 그렇게 갑질을 했다더라. 나이도 훨씬 많은 조리사들한테 어찌나 싹수 없이 굴었는지 평소에도 갈등이 심했나 보더라고. 오죽하면 그게 학부형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었겠니. 아무튼 근데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거야. 걔가 싹수 없는 건 알아줘야 해.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학교에서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지. 뭐 조리사분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한 거야? 조리사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지들끼리 싸운다고 급식을 펑크 냈대. 그게 말이 되니? 영양사랑 조리사랑 싸우느라 조리를 못해서 초등학생들 급식을 못 내놓다니. 이건 정말 대형 사고잖아. 대박이네.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걔 진짜 큰일 났구만. 당연하지. 그 엄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그 엄마들 유난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지들 싸운다고 내 자식 굶겼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당연한 거야. 그 엄마들 난리 나고 학교에서도 책임을 묻는다 그러고 붙었던 조리사들이랑도 아주 진흙탕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
어쩌나 그 집구석에서 기간제 계약직이긴 해도 그나마 멀쩡한 직업이라도 있는 게 걔 하나였는데 걔도 이제 그 일 계속하긴 힘들겠어. 그치? 아, 누굴 탓할 거야. 다 지가 저지른 일인 거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에 일하던 파인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직장에 다시 출근하게 된 건데 출근을 앞두고 첫 출근을 할 때보다 더 떨리고 설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데요. 결혼 후 이혼까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많은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제 레시피로 만든 메뉴와 상호까지 얻었잖아요. 식당을 운영해봤던 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어요.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분 중에 요식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다시 파인 레스토랑에 들어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제 메뉴를 다시 먹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서 제 메뉴랑 상호가 너무 아깝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본인이 그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식 계약서 쓰려고 검토하는 중이랍니다. 분점을 내려면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거란다. 이 전 남편 놈아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재주도 없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끝까지 열심히 해낼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